다리 부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별해야 될 거는 이제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 콩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안 좋아서 뭐 우려성 심부전이 있을 때 다리가 붓는데 작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서서 일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붓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녁에 되면은 만약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침에 입었던 꽉 끼는 바지가 더 꽉 껴진다든지 아니면은 부츠가 잘 안 들어가고 발이 퉁퉁 부을 때 우리가 하지 부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지 정맥류의 그 증세 중에 하나도 다리 통증인데 다리가 아프긴 한데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지칭을 못 해줘요. 근데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나는. 병원에 가보면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별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나는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하지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정맥이 역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리 허벅지 바깥쪽에서부터 종아리 아래까지 이상한 감각이 나오고 막 저릿저릿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를 찍어보는데 그렇게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에 병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피부 분절을 따라서 나는 여러 가지 망상 정맥들이 있어요. 그 정맥에 역류가 있을 때도 똑같이 유사한 그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증세 중에서 다리의 이상 감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란색 핏줄이 커져 있는 게 마치 막 이렇게 울퉁불퉁 막 튀어나와 있는 걸 혈관 돌출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 위에 있는 상위 정맥에서 역류가 있어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쪽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미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한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가 이러한 증세가 있으실 때는 꼭 하지정맥류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피스의 하지정맥 치료는 시술하는 과정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국소 마취만 이용해서 정맥류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시술을 받고 그냥 바로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국소 마취 하에서 시술이 다 진행이 되다 보니 시술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술 시간이 짧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조직에 어떤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간단하게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점은 뭐가 있냐? 시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 기간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고주파든 배나실이든 레이저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상생활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뭐 칼로 째거나 또 정맥을 끄집어내거나 얘를 뭐 꼬매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몸에 우리가 이제 자국이라 그러죠. 그런 상처나 자국 같은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취나 시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진단은 혈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검사자와 시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병원은 시술자인 제가 직접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혈관에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치료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고주파, 레이저, 배나실, 정맥 발고술을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이 너무 커져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로 폐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레이저가 적응증이 되고, 또 관통 정맥이 많아서 여러 혈관들이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경우에는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경우가 폐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배나실을 쓰고,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치료 모델리티를 갖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다리 미용적인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튀어나온 혈관 또는 어떤 다리의 형태 그리고 근육의 양에 따라서도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하피스에서는 하지정맥 치료와 다리 성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잠복성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혈관 돌출이 없는데 하지정맥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가지혈관 같은 경우에는 0.5초 또는 심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1초 이상 역류가 있을 때 하지정맥류 진단을 내리는데, 이런 경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혈관이 돌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세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거나
붓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잠복성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근데 알 수 없는 다리 통증과 부종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만성 정맥 부전이라 그래서 CVI라는 그런 진단명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성 정맥 부전이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면 우리가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한 심부정맥조차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만성정맥 부전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넘버원으로 호소하시는 것들이 다리가 무겁다, 불편하다 인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부종 때문입니다. 이 부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정맥 자체가 역류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액으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말 그대로 증후군이죠. 진단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밤에 잘라고 누우게 되면 다리가 막 불편하고 막 떨리게 되고 쥐가 나고 다리가 털어야지만 막 그런 어떤 불안한 증세들이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료실에서 또는 시술실에서 이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하지정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한 20%가 이전에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고 족저근막염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하지정맥의 역류 때문에 발이 통증이 있고 발바닥이 아픈 거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족저근막염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 통증이 있거나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아프고 걷게 되면 좀 더 아프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족저근막염 검사도 필요하지만 하지정맥류 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맥궤양입니다. 그 정맥이 위치한 피부가 이렇게 괴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가 잘 못 올라가니까 혈전이 떡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심부정맥 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를 하다 보면 환자들을 외래에서 보다 보면 꽤 많은 경우에 엉치 통증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여러 병원들을 왔다 갔다 한의원도 갔다가 신경외과도 갔다가 정형외과도 갔다가 재활의학과도 갔다가 왔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난치성 하지 통증의 경우에도 정맥류가 그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정맥류까지 진행이 되진 않고 초기 증세인 부종과 피로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약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약물의 양리작용은 그 혈관벽을, 결합 조직을 좀 강화시키고 혈관 기능을 좀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음으로써 다리가 많이 붓고 정맥 쪽으로 들어가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증세 호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마 손상으로 인해서 이미 역류가 진행된 경우라면 이런 정맥류 약물은 효과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역류가 심하게 내려오는 하지정맥을 제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되는 혈관을 폐색시킬 수가 있는데,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폐색하는 경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을 이용한 폐색 방법이 있고, 열을 이용하지 않는 폐색 방법이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정맥 폐색 방법의 대표 주자가 바로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는 무릎 주변에 주사바늘을 통해서 고주파 관이 삽입이 된 후 고주파 열을 발생하게 되면 120도의 열로서 정맥을 폐색시키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무난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역류가 되는 정맥이 너무 큰 경우에는 고주파는 부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역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고주파는 아주 최선의 치료를 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방법이 있는데, 레이저는
여태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1940 파장을 갖고 있는 4세대 레이저가 지금 이용되고 있고 저희 핫피스에서도 1940 레이저로 이용을 합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열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을 폐색시키는 방법인데 조사되는 에너지 양이 약 1000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고주파보다는 조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되는 정맥의 크기가 크거나 역류량이 많을 경우에 레이저를 선택해서 치료를 합니다. 다음에는 열을 이용하지 않는 베나실이라고 하는 정맥 폐색 방법입니다. 베나실이 양리작용을 이용해서 정맥에 그 베나실 약물을 써서 정맥 자체를 막아버리고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 손상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드물게는 아니고 좀 많은 경우에 한 20% 정도에서 혈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베나실 주사를 맞고 나서 좀 가렵거나 좀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 치료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나실 치료의 장점은 뭐가 있냐? 폐색하려고 하는 혈관 자체가 피부에 너무 가깝게 얕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열을 이용해서 정맥을 폐색하잖아요. 근데 피부에 많은 얕은 쪽에 정맥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피부 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베나실은 탁월한 치료 모델리티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혈관 경화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고 큰 혈관들, 즉 대복제 정맥이라든지 소복제 정맥은 이런 레이저나 고주파나 베나실로 폐색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정맥류가 오랫동안 진행될 경우에는 큰 혈관 말고도 자잘한 작은 혈관들도 역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혈관 경화요법으로 간단하게 주사를 통해서 혈관을 막아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주파나 베나실이나 레이저 같은 치료법들은 각각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고 적응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운동을 해야 되시는 분인데 오늘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베나실이 선택적으로 추천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류되는 혈관이 너무 크거나 많고 역류량이 많을 경우에는 폐색의 강도가 가장 높은 레이저가 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아닌 좀 무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주파가 그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지 정맥의 정도와 증세, 역류가 된 하지 정맥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하실지 저하고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